상승 기조를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속도감은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ESS예요. 전기차가 아니라. 오를수록 불안해요. 주식은. 그러니까 왜 더 불안해지냐?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참 우리 당주님 모실 때마다 한국 시장 아주 큰 변곡점들에 서 있었는데 오늘은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 네. 너무나 강한 한국 증시의 흐름, 그래서 너무나 낯선 모습 때문에 경험이 좀 되신 분들은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지금 들어가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비중을 크게 실자니 이것도 힘든 것 같고. 자, 이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발자국을 물러서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우선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증시를 밸류업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하는 게 현 정부가 내건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추세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거 너무 빨리, 그래서 이거 상투 아니야? 이런 생각을 조금 떨쳐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의 평가받아야 하는 쪽으로 급하게 간다. 근데 왜 급하냐 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책에 의한 반응을 할 때 그게 이렇게 천천히 시장이 쉬어가면서 하지 않아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서로 이익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빨랫줄 당겨놓은 것처럼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어제, 오늘 이런 이제 조정은 이거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네. 필연적인 조정이다. 그럼 이제 이런 필연적인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해야 되느냐? 속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이제 잠깐 쉰 적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뭐 한번 손바뀌기도 일어나고 그래서 2차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속도감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막 6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는 점점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상승 기조를 가는데 다만 속도감은 이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것보다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같은 거는 조정을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단계의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조정이 좀 긍정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저가,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해도 막 저가 매수로 쫙 들어와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아침부터 뭐 벌써 개인들이 뭐 7천억 이상 네. 뭐 이렇게 갔다 또 1조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올라가죠. 그럼 개인들이 싹 줄입니다. 아주 스마트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0년대 이후에 경험했던 그 동학 게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준이 달라졌다. 네, 수준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좋다. 오히려 이게 시장 안에, 그리고 요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 운동에서 말하는 책임 선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전거 경주를 하는데 트랙을 100바퀴 돈다 이러면 팀 단위로 하면 4명이 나가면 처음에 1, 2, 3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합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앞에 안 쓰려고 그래요. 100바퀴 도는 동안 난 안 쓰다가 한 98바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튀어나가자. 힘을 축적했다가 공기저항 안 받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승팀은 책임으로 몇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책임 선두인데 네. 지금 이제 시장이 뭐냐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전부 외국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야, 한국이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렇다면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책임선도만 쓰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별로 봐도 섹터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 막 이렇게 자동차 크게 움직이다가 딱 쉬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종목들이 딱 어떤 재료를 가지고 또 하루 반 끌어주고 또 싹 사라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정도 그 상태에서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끝도 없이 다 달라붙어서 한쪽에서 그냥 하다가 이제 화산처럼 폭발하고 끝나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지금 시장은 거의 그런 거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개인들이 묻지마 막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냉정과 네. 냉탕과 네. 열탕을 왔다 갔다 그래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하시는 분은 일부 이익 실현해서 또 가지고 현금화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샀다가 이런 거를 해가고, 한쪽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이제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면 지금의 이 상승장 많이 올라왔다. 이제 4천 근처니까요. 3,900 정도 네. 됐으니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겁먹는 분들이 많은데, 네. 왜냐하면 또 과거처럼 또 확 떨어질까 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구조가 바뀌었다. 펀더멘탈이 네.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상승 계속 더 크게 이어질 것이다. 저는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런 이제 건전한 조정, 그러니까 조정 없이 시장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에너지라는 거는 그 평균 매수가가 현가에 가까워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손이 많이 바뀌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뭐 시장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숨을 고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숨 고르기라고 표현을 할 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너무 급히 막 충동적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이러면 제 판단엔 거의 이건 지금 상태에서는 호들갑 수준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진득하게 시장을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인버스, 곱버스 하신 분들 손실이 장난이 아니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뭐 이제 뭐 개인이 뭐 해치 차원에서 했든가 뭐 이렇다면 조금 논외로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전부 몰빵 건다 그래서 그렇게 가셨다면 그거는 충격이 상당히 크죠. 네. 자, 그동안에 이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화제가 됐던 게 금값이었는데, 어제 금값이 급락이 나왔죠. 예, 그저께 네. 급락. 어저께는 이제 조금 보합 정도. 그저께.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선물 시장에서 은이나 백금은 조금 올라왔어요. 백금은 4%는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 금값에 대해서도 이게 조정은 있겠지만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값이 조정받는 게 당연한 게 올해만 60%가 넘게 올랐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죠. 만약에 그 조정 안 받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근데 그렇죠. 사실 금이 오르는데 불경기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뭐 금리 내려가니까 달러 약세에 대비해서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음모설도 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금을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모아놓고, 네. 그러니까 금을 베이스로 해서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그 중국의 CDBC 같은 걸로 엮어서 발행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동안 꿈꿔오던 진짜 기축 통화로서의 그거를 잡을 수 있다. 뭐 이제 이거는 확인될 수 없는 거지만 그 음모론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저께 주가가 굉장히 금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접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 그리고 뭐 뒤숭숭하니까 한번 이익 실현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또 그날 마침 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예요. 네. 근데 인도가 그 힌두교 최대 축제잖아요. 그 디왈리 때문에 금 시장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오던 매수가 그날 딱 서버린 영향도 좀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된 건데,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번 달 말에 연준이 금리 내리면 금값 다시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지금은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런 이제 뭐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 가격도 그렇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 안전자산인 금이 그렇게 급락하니까 이거 우리 증시까지 무너지는 하나의 신호 아니냐 네, 이렇게 네, 걱정하는 분들이 확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공포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급등에 따르는 부담감이나 우려는 한쪽에 다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상황 때문에 더 자극시켜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감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주도주였던 방산주, 조선주 이런 쪽보다도 화제가 됐던 게 2차 전지가 급등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며칠 만에 막 에코프로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 바닥에서 70%씩.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주식은 주가가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가장 첫 번째 징후는 수급의 변화예요. 수급의 변화. 근데 4월부터 우리 시장이 오르다가 2차 전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스타트할 때 모양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0일 이동 평균이 우상향으로 섰어요. 그러면서 그 10일 이동 평균을 5일 이동 평균이 밑에서 위로 뚫고 일봉이 그 위에 쓰는 그런 모습을 딱 나타냈단 말이에요.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사이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뭐 그 선입견 있잖아요. 난 이 섹터는 싫어. 이 2차 전지는 나를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싫어. 또 누가 나와서 몇 년째 거짓말만 해서 싫어.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주식 투자는 돈 버는 거잖아요. 돈 그렇죠.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의 변화가 감지된다 하면은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별로 2차 전지 좋아하지 않지만 한 달 전쯤 갑자기 이거 사야 됩니다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급이 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반도체만 끌고 이 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방산조선은 이미 다 한 번 올랐기 때문에 걔네는 지금 쉬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던 2차 전지는 거의 빈지털이 수급에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정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여기에 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ESS. 그렇죠. ESS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ESS예요. 전기차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만 더 그게 강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그런 이제 그 에너지 확보의 주를 재생에너지 쪽에 무게추를 옮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생에너지라는 게 간헐적으로 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ESS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새로운 뭐 이슈도 생기고 그리고 한 1조 정도 규모인데 곧 연말에 이제 그 입찰 들어가잖아요. ESS 네. 입찰. 그러면 이제 지금 3사가 다 배터리 회사들. 네, 들어갈 텐데 그것도 이제 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한다. 이거 ESS 진짜 하네. 그런데다가 오늘 블랙락 그 계열사 투자 회사가 오늘 20조 정도를 그 이제 국회에서 LOI 제출하거든요. 그 목적도 거기에요. 친환경 에너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안 좋아해서 신재생 그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쪽 안 좋아해서 이 좀 그런데 아니 그거는 이제 약간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거라. 했던 거라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뭐 원전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생 쪽은 아리백이나 이런 거 우리 수출 주도에서 상당히 많은 그 허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하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그 AI라는 패러다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 뭐든지 일렉트리시티는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래서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부가 아예 딱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힘을 받죠. 다만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저 주식이 왜 좋지? 이렇게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지금 돈 잘 벌어? 하고 앞으로도 잘 그렇죠. 벌어? 이 두 개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2차 전지 쪽은 지금 돈 잘 벌어에서는 조금 미달이에요. 근데 그렇죠. ESS나 이런 게 이제 이제 적자 극복하고 막 이러는 단계인데 ESS 쪽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벌 수 있어라는 기대감.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두 발 딛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발로 이렇게 뛰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매매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수급이 꺾이면 내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 한 발로 가는 섹터는 5일 2평이 깨지면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거는 11 2평을 기준선으로 본다면 이런 거는 더 짧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매매하실 때 하나의 팁이에요. 이거 많이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뭐 괜찮다. 2차 전지도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뭐 바닥 대비 한 120%, 130% 올랐어요. 하지만 또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70% 그럼요. 폭락해 있는 상황이라 그 상당히 좀 물려 있는, 아직도 내 본전 참 올려면 멀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돼? 아니면 지금 물타기를 해야 돼? 지금 막 고민 중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수급이 꺾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갑자기 매수 가격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팔아야 된다고 느꼈을 땐 매수 가격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안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5일 2평이 꺾이면서 5일 2평 아래로 일봉이 떨어지면 그냥 내리셔야 돼요. 근데 나 산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는데 그거 필요 없다. 일단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가운데 그 수급이 꺾이면 뭐 뒤도 보지 마라. 그냥 매도해라. 아니 수급이 꺾이면 주가는 못 올라요. 그 수급이 꺾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재료도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없어요. 외인이나 기관이 계속 매도로 나온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그 흔적,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어디 시장 그 거래소 아닌 딴 데서 만나갖고 주식을 사고 팔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모든 흔적들이 우리가 보는 그 그래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수급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러면 수급의 중요성이라는 게 수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1 2평이 고개를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주 동안 2주 동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단기 수요가 그거보다 더 빠르게 간다는 거는 그 11 2평을 5일 2평이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는 수급이 시작되다가 점점 빨라지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중요한데 반대로 꺾일 때는 10일이 꺾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2주 사이에 점점 파는 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5일이 10일을 뚫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최근에 오면서 더 많이 판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저는 여태까지 뭐 거의 50년 가까이 있었지만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이기는 그런 장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도 그 2차 전지 오늘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좀 다뤘습니다만은 2030년까지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비중을 50%로 네.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법제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또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이런 호재들이 자꾸 나오는데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해서 이게 좀 밀린다. 네. 그러면 역시 이 수급을 보는 게 많다.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솔직히 2차 전지가 처음에는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석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거기에 비하면 택도 없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런 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바꿔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장을 보는 외국인의 시각이에요. 그 외국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많다. 그러면 좀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ESS가 됐든 전기차에 대한 네.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기대감들이 커진다 해도 네. 네. 일단은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다시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렇죠.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11.2평이 우상향으로 딱 바뀌면 수급이 이제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그냥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서 불안하다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왜 불안하냐면 오를수록 불안해요. 주식은. 그러니까 왜 더 불안해지냐? 오르면 올라서 불안하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주식시장을 딱 놓고 매매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으면 덜 불안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그게 11.2평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선 좀 멘탈이 좀 강해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조정은 그냥 극복할 수 있고 아니 뭐 조정 어때? 10일 살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 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